우리 내용이 뭐더라? 우리 제목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강제징용 판결 1번 자살 현금화 돌입.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의 꼼수.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요. 일제 불매운동을 다시 하고 있는 1인 시위를 다시 하고 있는 도시 이름은 뭘까요? 어딘가요? 주간식입니다. 써주세요. 네, 댓글로 써주세요. 네. 요즘에 일제 그 보이콧 재팬 운동 1인 시위를 다시 하고 있는 전국의 도시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 없어요. 네. 네. 말을 안 해. 제 채널에 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구. 네. 딩동댕. 딩동댕. 뭐 없으십니까? 예. 뭐 안 들어요? 아니 연락처를 몰라갖고. 컨그레츄레이션. 내가 오늘 네. 진짜 본주제. 본주시 하십시오. 예. 그 이렇게 발제 한번 했어요. 뭐 발제를 진짜 간단하게 드리면 하십시오. 예. 네. 일본 제철. 잠깐만 내가 시작 이렇게 하면서 시작. 네.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의 강제징용의 피해자들 예,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 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핵심적인 그 회사 이름이 일본 제철입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예, 대한민국 법원이 이제 잘못됐다. 쉽게 얘기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배상해라. 그런데 당장 일본이 안 하니까 예, 그거를 압류를 하게 되는 거죠. 압류를 해서 현금화 시켜서 이분들한테 배상해라. 이렇게 되는 사건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압류를 해서 어떻게 향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일본 제철에 강제 소송하고 그 꼼수 그러니까 일본 2차 경제 보복의 꼼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근데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뭐 4.15 총선도 한일전이었고 사실은 한일전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진원마동. 적폐청산이고 예. 토착외국고. 이거 왜 한일전이라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작년 7월 1일부터 촉발되었던 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7월 1일 첫날부터 불화수소. 예,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 강제징용 부분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역사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예,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거를 끊는 그런 경제 보복을 하게 됐죠. 전혀 상관없는 건데 경제랑은 사실은. 예. 그러면서 촉발돼서 우리 국민들이 애국적인 국민들이 그걸 했죠. 일본산 불매운동. 그래서 대구 동성로에 있는 그 유니 땡땡의 매장이 엄청 컸잖아요. 없어졌죠. 뭐 문 닫았습니다. 영업 종료했습니다. 넌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이렇게 박수 치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래요?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막 네. 진심의 진심의 여러분 채널입니다.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밑동닭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한테 감히 까불어? 우리만 손해야. 우리 같이 약소국이 감히 일본한테 아니 들어가지고. 내가 옛날 1인슈 내가 촬영을 했잖아. 네. 어떤 아저씨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있는 것들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가 없는 것들이 그 잘난 그 일본한테 수그려야지 뭐단 짓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막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을 다 공격했어요. 정신 못 차린다. 경제가 파탄 날 거다. 일본한테 결국 지고 모든 걸 다 잃을 것이다. 괜히 섣부르게 민간에서 일본산 불매운동 해가지고 관계 악화만 더 가져올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일본이 똥줄 타는 거야. 일본이 졌죠. 그렇죠. 사실은. 예. 불화수소 우리나라 공장 만드는다고 해외에서 어떻게 세상 천지에서요. 대한민국이 불화수소 자력갱생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자력갱생 아니라 걔네들이 우리나라 공장 지어버렸다니까. 그렇죠. 딴 데 뭐냐면 그리고 다양한 수입화도 해봐. 뭐냐면 세상에요.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 기업에 있는 거 수출을 막는 기업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상관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반도체 삼성만 죽이면 삼성을 위해서 굴복을 생겼지만 삼성도 쫄았고 준비를 했어요. 아니 그리고 뭐 삼성이 없어진다고 그 반도체 기술이 어디 가고 반도체 회사가 없어집니까? 현대도 하고 SK도 하고 LG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조금씩. 현대는 안 하지. SK 하이닉스지. 현대는 했었죠. 했어. 하이닉스 매각이 됐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바뀌었죠.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회사 타이틀이 그냥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국가의 기술력이나 내용들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생각해 보면은 일본만 손해를 엄청나게 봤죠. 엎친도 겹친도 그렇고 코로나까지 해서 지금 일본은 그렇죠. 완전히 세대했어. 예. 세대했어요, 세.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 가운데에서 저 뭐 이거는 뭐 저 강제징용에 관련돼서는 뭐 구체적으로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에게 이제 강제 동원을 해놓고는 먹튀를 했으니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건데 그래서 2018년 10월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면서 예,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랬는데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압류 자산을 매각시켜 가지고 해라.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올해 7월 25일 날 일본 정부가 전범 기업 자산 매각에 따른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면서 나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6월 4일 날 강제징용 기업의 현금화가 이제 법적으로는 시작된 거. 그렇죠. 예, 된 거고 7월 25일 날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보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치. 상황은. 근데 8월 2일 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베 내각이 준비한 2자릿수 보복 수단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2배 이상의 보복을 하겠대요. 얘들이. 아베가. 어떻게 우리한테? 예. 그러면서 끝장 전략을 검토하겠다. 이럴 때 하란 모든 말. 수단과 방법을 아니, 동원하겠다. 이럴 때 우리 할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으라고 있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8월 4일 날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8월 4일 0시에 공시 송달일 효력이 발생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공시력을 가지는 게 어떻게 공시를 받을 수 있느냐, 효력을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혹시 이 사람이 받았을 거라고 되는 기간이 있네. 공시 송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행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이건 다 달라요. 그 각자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데에서는 그냥 제가 형님한테 돈을 10만 원 빌렸어요. 내용 증명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그래서 근데 안 줘. 형님이 나한테 10만 원을.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냥 이거 해가 우편으로 딱 보내는 그 순간 그냥 효력을 갖는 그런 게 있고. 우편 수치급 하면 어떡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이거는 효력을 가진다. 이런 학설이 있고 그건 상황마다 다 달라요. 예. 예를 들면 내용 증명이네, 내용 증명. 예. 예. 이게 지금 요 돈을 빌려서 내용 증명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증명이나 뭐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붙이기만 해도 우체국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붙였는데 이 사람이 꼭 봐서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그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가지만 있을 수 자네 없잖아요. 그 변호사 한번 돼볼 생각 없는가? 이 두 가지만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또. 네.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 가게 되잖아요, 제가. 예, 이게 뭐 20대 분들 군대에 가게 되면은 그 군대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병무청에서 몇 날 몇 시에 입소하세요라고 받았을 때 그거를 그 사람이 직접 딱 보고 사인을 해야지 아 봤구나. 그래서 입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통장에 해주잖아. 예?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누가 해주나 그거?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안 가게 됐어요.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몇 날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러면은 공시 효력은 언제 생기냐? 이 사람이 직접 봤을 때가 공시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어땠냐? 이때까지 일본은 한국 정부의 법원이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다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생을 깠습니다. 쌩깠죠. 예, 그리고 무시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기고 자빠졌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무시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딱딱 내려가지고 손배를 해라, 가압류를 하겠다, 현금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공시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일본 정부에 보내면 일본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일본 제철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보내주질 않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물론 알긴 알겠죠. 근데 그거는 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식적인 게. 근데 그럼 어떻게 돼서 우리가 정부가 이제 파일럿 스탑도 된 거야 자, 그러면? 그런데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을 두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해서 사실상 받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였고 확인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시간도 정하고 조건도 정해서 그때까지 너희가 안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조건이 붙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니네가 하더라도 니네도 이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우리나라에 판결하는 거네. 니네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이거는 거지. 그냥 뭐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응. 딱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보통 이제 그 기본 이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 법은 이러니까 야 너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인정하지 않아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시송달을 했을 때 효력 발생 우리 법적 근거가 이러하니 그냥 8월 4일 0시부터 그냥 시작이야. 이렇게 한 상황인 거죠. 맞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논점이 몇 개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그러면 이제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엄청 놓고 법을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면? 예. 뭐 한 40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따 말씀드리고 그쵸. 뭐 각가지. 예. 그런데 뭐 경제 보복은 다양할 수 있죠. 왜냐면 뭐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는 어쨌든 경제 교류가 있으니까. 예. 40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제 일본에 가 있는 한국 회사들의 자산을 뭐 동결하거나 막겠다. 왜?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썩은 애들이네.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어. 그런 여러 가지 40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민이 엄청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자, 여러분 영시를 기해서 현금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이게 자산 압류를 통해서 현금화되는 건 즉시 집행이 안 되거든요. 공탁해서 뭐 공매하고. 왜냐하면 그런 절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자산에 대한 압류물 현금화가 바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제철이란 말이요. 일본 제철이 국내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자산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얼마인지를 알고 그치.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나 내용들을. 시간이 다 주는 거지 어차피 그래도. 그리고 이 물건이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현금화를 시키겠습니까? 맞네.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래서 또?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지금 올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을 넘길 수도 있겠다. 내년까지. 감자 평가를 해야 하니까 또. 예. 그럼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본은 이제 선택지가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보복이죠. 2차 경제보복. 강력한 경제보복을 2배로 응징하겠다.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사실. 근데 그런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WTO라는 거 아시죠? 알죠. WTO. WTO 협약의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9.9%. 걔네가 그런 거 잘못된 거지. 우리나라에서 제재하고 안 주다는 거죠. 그렇잖아. 엄청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W에 사무총장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 경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거를 그 WTO에 제소당하지 않으면서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멍을 찾아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나 일본 애들이? 아니 뭐 어쨌든 그러려면 시간이 얘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요? 항고를 하는 거죠. 이 항고 마감 시간이 8월 11일까지입니다. 어디다 한 거야? WTO에다가? 아니요. 아, 우리나라 법원에? 네, 우리 법원에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항고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고 거기 따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항고를 항고 한다니. 기본적으로 한국법을 존중한다는 뜻이 존중하고 그 항고로 따지는 거에 대해서는 따르겠다는 말이 되게 머리 아픈 거죠. 그렇죠. 머리 아프게 되는 거야. 이미 인정을 해버리고 시작을 하는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지 이제. 예. 나 법 잘 알죠. 그럼요. 똑똑하다. 네네네. 이 눈치인데.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민사 소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국의 법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한테 보면. 왜냐하면 우리 법을 따르겠다는 거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 법안 무시하고 따랐지. 인정하지 않고 생을 까왔죠. 생각 같죠. 근데 생을 까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일본 정부 측이
그런데 요렇게 들어오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 고령의 피해자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연세가 많고 지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을 염두에 두고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하는 파렴치한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끌기를 하자는 거죠. 자, 시간은 자기 편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우리 고령의 피해자분들 소송을 제기한 원고라고 하죠. 이 원고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심각하게 지병을 얻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한국 정부는 바빠지게 되고 마음이 그쵸. 조급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원고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없어진다. 소송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여기서 한국 법적에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끌면서 자기 시간을 벌고 그렇게 하다가 조급해지면 한국 정부라든지 원고가 조급해지면 협상하자 이렇게 하기 위한 꼼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네. 요런 게 지금 이걸 좀 꼼수다. 정리해보자면 뭐예요? 어차피 방송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도 1시간만 하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자, 그럼 일본은 좀 고심이 많겠죠. 예,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저기 소위 말해서 이 일본 내에 한국 기업에 대한 뭐 자산 동결이라든지 압류를 검토하거나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해버리면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제법으로도 완전 충돌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100% 지고 예,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 내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보호받아야 될 또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항고를 아마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일본의 꼼수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해결 방안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이 여기에 끼어가지고 사법농단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박근혜가 이거에 관심이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랑 딜을 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법농단 사건. 그쵸. 예, 그런 사법 당국이 없어야 되겠죠 다시는. 그래서 사법 당국에 아주 발빠른 판결이 필요합니다. 예,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해야 한다는 예. 거죠. 자, 일본이 보복했을 때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냐? 국제 사법 인권 외교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펴가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맞죠. 그래야 압박이 된다는 거죠. 자, 2차 보복을 하든 항고를 하든 일본을 패배가 끝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저는. 맞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 민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2차 보복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본산 불매운동 계속 꾸준하게 더욱 더 높게 시행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 맞습니다. 스스로가 맞습니다. 민간에서. 네. 네. 이게 일본이 꼼수인 항고를 써서 시간을 끌었을 때 이랬을 때 압박 수단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의 협상이 만약에 들어온다 나중에 그랬을 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손 잡아주잖아요. 그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 마음이 타도록 일본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을 절대 덜컥 잡아서는 안 되고요. 맞죠. 안 잡아. 문재인 대통령 안 했겠나?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밀당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베가 지금 아베가 극우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본은 항상 극우 정권이었어. 한 번도. 네, 근데 더 심각한. 그렇죠. 예. 사실 숙골 거의, 정권이지, 숙골 정권. 전범 국가의 그냥 그거를 그냥 정통을 잇는 맞습니다. 아베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말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맞아요. 요런 그 일본의 그 일본 코로나 대확산 문제, 반합의 정치 정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예. 요런 것들이 다 정체적으로 얼굴어져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완벽한 일본과의 그 대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향후에 이 강제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일본이 전범 국가로서 우리에게 해왔던 그 피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마리가 잡힐 것이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이고 사실은 뭐 1965년에 일본과의 그것 때문에 난리 박정희가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바로 빨리 통일해야 되는 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남북이 통일은 사실은 북측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 통일이 됐다. 그럼 그 전에 있던 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법상 주체가 없어지니까 다시 받고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 남쪽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들을 승리를 해줘야 향후에 이제 일본이 정말 정상 국가로서 과거에 그 독일처럼 과거사를 씻고 정상 국가로 나갈 수 있고 진짜 우호가 일어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했어요. 잘 준비하라고요. 입 아프겠다. 한잔 해야지 일단. 아, 네네네. 네. 아니, 저희가 준비해온 건 오늘 여기 끝이고, 네. 네, 우리 시사 이풀 우리 그 조성원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성원님이 갖고 하는 거 내용이고 저는 그 꺼덕이기만 했어, 꺼덕이기만. 여러분. 이제는 오늘 여기 마쳤고 제가 이제 여기 서 있어 마지막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서 움직이시면 되고 저는 저기서 제가 마지막 노래 틀을 테니까 이렇게 네네네. 흔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사이풀 두 번째 방송인데요. 네, 바른소리 TV 진엄마랑 그 다음에 대구의 소리 조석이 함께 시사이풀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자주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의 소리도 바른소리 TV도 아직은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함께 꼭 해주시고요. SNS로도 널리 포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사랑해요. 뿌이뿌이. 빠이빠이. 숑숑.